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운전 취급 규정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기너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운전 취급 규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은 제 1장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장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레벨은 일단 초보자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누가 봐도 간단히 이해하시는 내용들,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부담이 없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취급 규정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거는 장관이 만들죠. 이 규칙 위에 있는 건 이제 일반적인 법률, 뭐 철도 안전법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그거에 아무튼간에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근거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운전 취급과 관련된 규정을 만든 겁니다. 요게 이제 모든 운전과 관련된 가장 최상위의 그런 규정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거고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사무 영업직이라 하면 내가 당장은 뭐 로컬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다 보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자, 적용 범위는 보시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 주체 따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란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합니다. 열차와 차량은 다르죠. 열차는 일단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번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거장 밖으로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만든 게 열차고요. 자, 차량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동력차란 기관차, 전동차, 동차 등 동력 발생 장치에 의해서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모든 차량을 말하며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이 있다. 자, 기관차가 쉽게 말하면 기관차에는 사람이 탈 수 없죠. 고객이 탈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이거는 동력만을 위한 겁니다. 동력만을 위한 거. 저희가 기관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차나 동차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동차 안에 원래 전동차가 포함이 되거든요. 동차 안에 보면 전기동차, 뭐 디젤 동차, 옛날에 같은 경우엔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팀으로 가는 거 예전에. 아무튼 그런 동차들. 근데 이 전동차도 쉽게 말하면 동차의 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관차에는 여객이 탈 수 없습니다. 여객이 탈 수 없이 그냥 동력만 있는 거. 저희들이 기관차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전동차나 동차는 여객이 탈 수가 있습니다. 여객이 탈 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그런 동력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객차란 여객을 틀릴 수 있는 차량을 말하며 동차 등에 연결된 그러니까 전동차 등에 연결된 단순한 객차로서의 기능만을 가진 차량을 부수차라고도 한다. 저희가 그 전동차를 보면 컴퓨터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전동차를 보면 이제 앞쪽에 이제 기관차가 있고요. 이 뒤에 동력이 분산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펜터가 있고요. 이제 펜터가 없는 게 있죠. 펜터가 없는 거. 펜터가 없이 순수하게 고객만 탈 수 있는 거. 그거 저희가 이제 부수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차란 화물을 실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투수차란 특수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발전차, 사고 복구용차, 모터카, 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자, 정거장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종류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역이란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고요. 조차장이란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판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소다. 여기서는 여객 취급을 안 하죠. 열차만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차량 같은 것도 유치해 놓고 조차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전 조차장이나 뭐 수색에도 있고요.
그런 이제 열차를 조성하고 이제 그런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신호장이란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자, 정거장의 종류는 세 개입니다. 역, 주차장, 신호장. 이거랑 비슷한 게 신호소라고 있죠. 이제 많이 헷갈리죠. 신호소란 정거장이 아니고 상체 신호기 등 열차 제어 시스템을 조작,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열차 제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곳인데 저도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호선 아무튼 여기 아니 정거장이 아니죠.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였죠. 자, 운전 취급역이란 해당 정거장에 운전 취급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네, 일반 운전 취급역. 모든 역에 로컬이 있진 않죠. 운전 취급 생략역이란 쉽게 말하면 로컬이 없는 역입니다. 여권 배치 간역. 여권은 있지만 로컬이 없는데 라는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로컬이 역 근처에 있는 로컬이 이 역을 같이 봐주죠. 그 다음에 여권 무배치 간역은 직원도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거장이나 또는 신호소를 저희가 여권 무배치 간역이라 말한다. 자, 관제사란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관제자에게 증명을 받은 자로서 철도 안전법이죠. 철도 안전법에 의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임을 받은 사장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에 집중되어 통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 취급 담당자란 정거장 위에 말한 3개, 그 다음에 신호서, 철도 차량 정비단에서 운전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운전 취급 책임자, 해당 소속에서 운전 취급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로서 역장, 보편적으로 봐서 역장이고 쉽게 말하면 운전팀장, 아니면 역무팀장, 부역장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역자라는 건 이제 당무 역장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전 취급자란 보통 이제 운전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또 이제 한 명의 교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운전 취급자가 있습니다. 로컬, 보통 저희가 말 로컬 열차 운영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해당 소속에서 폐색 및 신호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임자란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일시적으로 그 직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장, 관제사 또는 역장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당장 누군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어요. 가야 될 사람이 없어요. 자격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역장이 당연히 너 이거 해 하고 시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운전 보안 장치란 열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각종 장치로서 운전 보안 장치 정말 중요하죠.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열차 제어 장치라 한다. 열차 제어 장치 ATS, 그 다음에 ATC, 그 다음에 ATP가 열차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열차를 쉽게 얘기하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뭐 ATS는 말 그대로 스톱이니까 이제 멈추는 거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하는 거죠.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장치. 그 다음에 ATP,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차상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차 안에 뜨죠. 지상 장치가 있고 차상 장치가 있습니다. 지상 장치는 말 그대로 땅 위에 보통 이제 선로 근처에 있는 게 지상 장치고요. 차상 장치는 차 안에 열차 안에 저기 차상 장치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뜨는 거죠. 자, 폐색 장치란 폐색 구간의 폐색 신호 방식을 구성하기 위한 신호 제기를 말한다. 폐색은 뭐 뒤에 가면 계속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신호 연동 장치란 모든 신호는 다 연동이 되어 있죠.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신호기, 선로 전환기, 궤도 회로 등의 제어 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으로 상호 세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으로 상호 세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동 장치란 공기, 전기 등을 이용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자,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자, 운전 경기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까요? 이제 열차 방호 장치란, 이제 여기에 보면 열차 방호 장치라고 있습니다. 저희 운전실에 보면 옆에 열차 방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이제 근처에 있는 모든 열차들한테 이제 신호가 다 가는 거죠. 열차 또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전 차량 탈선, 인접선로 지장 등으로 병발 사고가 우려할 경우 인접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방호 신호 송출해서 자동으로 경보 또는 열차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운전용 통시 장치란 각종 무선 전화기, 무전기죠, 무전기. 그 다음에 관내 전화기, 관제 전화기, 관제랑 연락하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색 전화기, 각 폐색 구간별로 또 있죠. 인접 폐색 구간에 그쪽 인접에 있는 로컬이랑 같이 이제 통할 수 있는 폐색 전화기가 있습니다. 또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직원 간의 운전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 장치를 말한다. 그다음에 지작물 검지 장치. 이제 다 KTX랑 관련된 거죠.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차축 온도 검지 장치, 끓림물 검지 장치가 있습니다. 자, 신호 보안 장치, 신호기 장치, 솔로 전환기 장치, 궤도 회로 장치, 폐색 장치, 원격 신호 원격 제어 장치, 고속철도 신호 설비, 고속철도 안전 설비 등을 말하며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수송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설비를 통칭한다. 신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거라 보시면 되겠죠. 신호기 장치, 선로 전환기, 궤도 회로 장치, 폐색 장치, 신호 원격 제어 장치, 고속철도 신호 설비, 고속철도 안전 설비, 뭐 다 외워야겠죠. 자, 선로 전환기, 보통 뭐 전철기, 옛날에 포인트 이렇게 얘기했었죠. 본선, 측선,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측선, 안전 측선이란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열차가 진입할 때 정지 위치를 지나더라도 대형 열차 또는 이판 차량과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한 설치를 말한다. 이제 여기 있고요. 열차가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열차가 와서 여기서 정차하고 이제 이렇게 가죠. 그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열차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열차가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가 그걸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하게 되면은 안에 전철기가 이제 안전 취소 쪽으로 나게 됩니다. 안전 취소 쪽으로. 그래서 열차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열차가 요리로 가는 거죠. 안전 취소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열차와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게 이제 안전 취선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탈선기라고 있죠. 탈선기. 얘는 직선이고요. 탈선기는 말 그대로 선로 전환기입니다. 선로 전환기가 있는데 열차가 막 통과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감지해서 얘를 선로 전환기가 돌려버리는 거죠. 그냥 타선시켜버리는 겁니다. 안전 직선은 가다가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탈선을 말 그대로 그냥 타선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무식한 방법인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널선이란 선로의 도중에서 다른 선로의 도중으로 통하는 선로를 말한다. 자, 제가 근무하는 왁신역에 보면 분당선이 여기 있고요. 자, 분당선이 있고, 자, 분당선이 있고 이쪽에 이제 중앙선이 있습니다. 경원선이죠, 경원선. 그래서 이 하루에 9번씩 열차가 일로 와서 분당선으로 와서 원래 여기서 저희가 종착인데 종착을 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청량리까지 갑니다. 청량리까지. 이게 하루에 왕복 18회가 있습니다. 18회. 이 건널선이죠. 분당선에서 경원선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널선. 자, 인상선이란 입판 작업 또는 구내 운전 시 차량의 인상에 전해드는 선을 말한다. 자, 우리 아까 여기서 이제 총체적이라고 했잖아요. 왕신역에서. 여기 원래 올라가면 여기 인상선이 있습니다. 인상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고속선이란 그다음에 이제 연결선이란 연결선은 고속선과 일반선이 서로 연결되는 구간. 그다음에 전차선로. 그다음에 지하 구간입니다. 지하 구간은 직류죠. 저는 교류인 줄 알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직류더라고요. 직류.
그 다음에 유효장이란 선로 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선로의 수용 가능 최대의 길이를 유효장이라고 한다. 자, 나중에 유효장은 또 뒤에 나오죠. 유효장은 소수점을 뒤에 다 버리죠. 만약 14점이 그냥 14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유효장 1이 14m죠. 14m. 나중에 뭐 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추진 운전이란 열차 또는 차량의 맨 앞쪽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밀기 운전이라고도 한다. 이게 처음에 공부하면 추진 운전이랑 퇴행 운전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리죠. 근데 보시면 자, 퇴행 운전을 먼저 보면 퇴행 운전은 열차가 운행 도중 최초의 진행 방 얘는 이미 열차가 조성이 됐어요. 열차 조성이 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열차 번호가 있어요. 가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이유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야 뭐 열차가 고장 나는 거죠. 기관차가 고장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 갑자기 낙석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량이 무너졌든지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 퇴행 운전이라 이런 경우는 이제 퇴행 운전이고요. 자, 추진 운전은 열차 또는 차량을 자, 얘는 열차일 수도 있어요. 열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차량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입판 하는 거죠. 입판은 차량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입판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 기관차가 있고 쭉 갖고 올라갑니다. 쭉 갖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다른 선으로 보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쪽에 이제 앞에 기관사가 있으니까 뒤에서 미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보통 이제 수송원이 이제 요새 이제 해주죠. 뭐 선로 뭐 개통됐습니다. 몇냥 하면서 불러주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무튼 이제 내리는 겁니다. 밀기 운전이죠. 그죠? 아니 추진 운전. 그래서 이제 추전이랑 퇴행 운전은 다르다는 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열차가 운행 도중에 그리고 추진은 열차가 운행 도중이 아닙니다. 운행 도중이 아니고 열차 또는 차량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미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사고랑 관련된 걸로 보면 되겠죠. 사고 같은 거 아니면 특별히 뭐 퇴행 운전할 일이 거의 없겠죠. 제 생각입니다. 자, 감속 운전이란 자, 양방향 운전이란 자, 양방향 운전이 저희 동부분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다니죠. 왼쪽으로 다니는데 자,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달릴 수도 있도록. 예를 들어 이제 열차가 보통 이제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다니는데 얘가 뭔 이유로 운행을 못 해요. 그럴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일로 가는 거는 자동 폐쇄식으로 하고 일로 갈 때는 뭐 지령식이나 뭐 다른 뭐 대용 방식을 써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신호기가 있는 거예요. 신호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 신호기는 왼쪽이니까 왼쪽 신호만 있을 텐데 얘는 열차가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호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장항선 쪽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부본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ATC 운전이란 차내 신호 폐쇄식에 따라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내 신호 폐쇄식 차 자체가 이제 하나의 폐속 신호가 이제 바로바로 뜨는 거죠. 앞에 열차가 있으면 뭐 진행, 감속해서 뜨는 거죠. 보통 이제 지하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따로 폐쇄 신호기가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내 신호 보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도 운전이란 이 야도가 쉽게 말하면 뒷뜰이잖아요. 뒷뜰. 구내 운전입니다. 구내 운전. 입판하는 거죠. 야도 운전 구간 방식으로 야도 신호가 있을 때 운전 속도를 25km 이하로 한다. 기본적으로 입판도 25km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내는 다 기본적으로 25km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내 운전이란 정거장 또는 차량 기지 구내에서 입판 신호기, 입판 표지, 선로별 표시 등의 현실 조건에 의해 동력을 가진 차량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 이제 아까 말한 입판 운전인데, 자 보세요. 정거장 또는 차량 기지 구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거장이라 하면 네, 맞네요. 정거장이라면 역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또는 신호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입판 신호기가 있고 입판 표지가 있고 선로별 표시 등. 자, 입판 신호와 입판 표지와 이 차이점을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해는 하고 가야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호기는 현시됐다고 얘기하죠. 현시. 표지는 개통입니다. 개통. 표지 개통. 아니면 표지 불량. 이제 얘기하죠. 왜냐면 얘는 빨간불 아니면 파란불 두 개밖에 없죠.
입판 표시 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입판 표시는 개통과 불량.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신호기는 개통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현시됐습니다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표지는 개통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불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신호기 같은 현시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그러니까는 신호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신호가 여러 가지죠. 진행, 감속, 주의, 경계. 근데 이제 앞에 뭐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제 신호가 현시가 됐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보고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개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판 신호기와 이판 표시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판은 이렇게 이제 빨간 등 이제 녹색 등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판 표지고요. 여기 밑에 이제 유도등이 무유도등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판 신호기입니다. 이판 표지는 표지만 되는 거죠. 이판할 때만 쓰는 거죠. 근데 이판 신호기는 이판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신호기 대용도 됩니다. 그래서 장내 신호기도 되고 출발 신호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이판 신호하게 되면 여기 파란불이 들어가면서 밑에 이제 흰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판 신호기가 되는 거예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출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보고 열차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무유도등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의미 고민을 해봤더니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유도등이 있다는 거는 첫 번째는 얘는 이판 신호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두 번째는 무유도등이 들어오면 자 이판을 할 때 유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올라가라. 네가 알아서 올라가라는 거야. 이판할 때 군내 운전할 때 수송원이 없으니까 네가 앉아서 올라가라는 거야.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이제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판이란 한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체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교환, 분리, 연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말한다. 차갈이라고도 한다. 또 사무 영업직이라면 당연히 또 이제 이 판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게 또 이 판이고. 요즘은 많이 이제 좀 많이 안전해졌죠. 자, 돌방 이판이란 동력차로 추진 운전을 해서 차량 좀 분리하는 입항 방법입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하죠. 옛날에는 정말 수시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여기 중간에 수송원이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돌방 정지하면은 기관차가 멈춰요. 그럼 얘는 멈추죠. 그럼 그때 수송원이 연결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멈추고 얘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선로에 유출해요. 그럼 이쪽에는 다른 이제 수송원이 전체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때 전체기를 돌려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돌방쳐요. 그럼 또 얘네 이쪽으로 가겠죠? 또 돌려요. 그럼 또 돌방치면 얘는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왔다 갔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돌방 입판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위험하죠. 왜냐하면 차에 매달려 가면서 이제 수제동기를 감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재밌다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본무기 보조기. 동료차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 본무기 보조기입니다. 그다음에 총괄 제어법. 두 개 이상의 동료차를 사용하는 열차를 한 교소에서 조정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총괄 제어법이라고 한다. 전동차도 쉽게 말하면 총괄 제어법이죠. 한 곳에도 모두 총괄하니까. 단행 열차란 동력을 가진 기관차만으로 열차를 요청해서 말한다. 공사 열차란 이게 철도공사 공사가 아니라 공사할 때의 공사입니다. 공사. 처음에 많이 헷갈리죠. 자, 구원 열차란 보통 구원기라고 하죠. 얘기한 대로 퇴행하다가 여기서 열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구원기가 이쪽에서 오든 아니면 이쪽에서 오든 어딘가에서 와서라도 얘를 끌고 가야겠죠. 자, 보수 장비. 보수 장비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고정 편상 열차, 유치 차량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완급차. 자, 완급차는 이 완이 이제 완화시키는 얘기고요. 속도,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상편, 이 변이라는 말은 옛날에 많이 썼죠. 레버를 변이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얘기했을 때 비상 레버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압력계, 관통하면 이제 공기 압력계가 있죠. 그 다음에 수주의 동기를 갖추고 공기 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열차 승무원이 직무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차장차도 완급차가 되죠. 특대화물 정제차. 공기 제동기 사용 불능차. 공기의 관통은 가능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자, 공기제동기 사용 불능차는 공기제동의 기능이 불완전한 차량을 이렇게만 써 있으면 다 틀린 게 되겠죠. 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관통은 가능하다. 관통은 하지만 공기제동기 기능이 불완전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화물열차 조성을 했어요. 가요. 얘가 30량이에요. 근데 중간에 관통은 다 했어요. 공기가 관통을 다 했냐고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뒤에 이제 공기 압력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통은 다 했어요. 관통은 다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기 제동기가 이 불량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걸 잘라내고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시간이 몇십 분 걸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얘를 커트 시킨다 그래요. 커트. 그러니까 얘는 제동은 안 됩니다. 제동은. 하지만 관통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제동만 30량 중에 얘가 제동 하나 안 됐다고 해서 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동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관통이 안 되면 뭐 철수가 당연히 갈 수가 없죠. 자, 관통 제동이란 열차를 조성한 전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 내에 공기를 대교로 배출시킬 경우 자발적으로 제동 작용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우리가 이제 비상배관 같은 게 하게 되면 공기가 쫙 빠져나가겠죠. 근데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제동이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차에서 보면 차량 같은 게 보면 이렇게 차량이 있고요. 다다다다 가다가 만약에 이게 차량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면 얘도 멈추고 얘도 멈춰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중간에 연결기가 끊기는데 불구하고 막 차가 막 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만약 공기가 제동관에서 공기가 많이 빠져버리면 열차는 멈춥니다. 그냥 바로 멈춰버리죠. 자, 정거장 내란. 이거 이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거장 내란, 장내 신호기 또는 정거장 경계 표시를 설치한 위치에서 안쪽을 얘기합니다. 안쪽. 이 안쪽과 바깥쪽의 의미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이라 얘기하면요, 보호되는 쪽입니다. 보호되는 쪽, 보호받는 쪽. 그걸 이제 안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보호 안 받는 쪽. 그건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바깥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신호기가 있어요. 이 장내 신호기예요. 장내 신호기에 있어요. 그럼 장내 신호기가 보호하는 곳은 어딜까요? 얘가 말하는 안쪽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장내 신호기 안쪽이죠. 그렇죠? 정거장 쪽이죠. 당연한 거죠. 보호받는 쪽이니까. 근데 이제 차량 한계 표시가 있어요. 차량 한계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쪽이 어디겠어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의미만 이해하면 알죠. 이게 차량이 두 개가 여기 차량 한계 표시가 있어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봤을 때 안쪽은 어디예요? 당연히 내가 이쪽이죠. 바깥쪽이 아니죠. 이쪽이죠. 이쪽이 이제 안쪽이 되는 거죠. 보호받는 쪽이니까. 그래서 안쪽은 보호받는 쪽. 이런 제가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보호 안 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선로에 두 개 이상의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맨 바깥쪽의 신호기를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걸 해야겠죠. 차량 도착 한계 표지 내란. 아까 얘기했죠. 차량이 도착하지 않는 표시를 말하며 아까 말한 보호받는 쪽. 안쪽이죠. 안쪽. 보면 되고. 신호기의 안쪽이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방호되는 뒷면. 보호받는 쪽. 됩니다. 요거 문제 잘못 읽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개념만 잡으면 되는데 문제 잘못 읽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신호란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해서 얘는 열차 또는 차량입니다. 신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상시 신호인도 다 이제 열차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호란 모양, 색, 소리 등으로 직원 상호 간에 다르죠. 그다음에 표지랑 모양, 색, 있는 소리가 없어요. 표지랑 소리가 없어요.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가능 같다. 얘는 물체를 나누면서 요 물체. 더 폭넓은 개념이죠. 이거 당연히 이거 차이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자, 수신호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신호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소실 말 그대로 수신호, 보통 이제 손으로 하는 거 보통 수신호가 얘기하죠. 진행 신호란 자, 신호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기는 두 개입니다. 진행이냐 정지냐. 자, 진행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뭐 진행, 감속, 주의, 경계, 그리고 유도 신호가 있습니다. 유도 신호 및 차내 신호를 진행을 현시한 신호를 의미한다. 자, 차내 신호란 아까 ATC가 차내 신호기라 그랬죠. 자동 배색 방식.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 정보를 지상 장치로부터 차상 장치로 수신해서 열차 시트에 설치된 신호 현시 장치에 대해 열차의 운행 정보를 전하지 말한다. 이렇게 된 차내 신호가 뜨는 거예요. 신호의 주시, 다음에 폐색 구간, 폐색 신호등, 열차 방호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30분이 됐네요. 야, 이러면 너무 늦죠? 열차 집중 제어 방식, CTC.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제어, 관제에서 하는 게 CTC죠. 관제에서 하는 게 CTC고, 비슷한 게 이제 RC가 있습니다. RC가 있고, 자, 로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화랑대역에서 근무했을 때요. 이 화랑대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TC인데, 여기 옆에 평내호평 쪽에 있습니다. 평내호평 쪽에서 우리 거를 얘네들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입판을 하거나 교행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로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아주 조그만한 CTC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 있으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CTC는 말 그대로 그 더 큰 것, 관제소. 그래서 얘를 전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제어 방식이란, 그다음에 콘솔 제어 방식이란, 조작판이란 뭐 다 보면 되고, 달록이란, 장비 운전원이란, 자 이거 열차 승무원이란, 열차 팀장, 여객 전무, 전철 차장을 얘기한다. 자, 열차 팀장, 여객 전무, 전철 다 우리 사무 영업직입니다. 열차 승무원이랑 열차 승무원, 동력차 승무원이랑 열차 승무원 다르죠. 자, 병용 취급이란 복선 운전 구간에서 일시 단선 운전할 경우 자동 배색 방식과 지도 통신 지식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자, 열차가 있는데 얘를 못 써요.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당연히 자동 배색이죠. 근데 일로 올 때는 모르겠어요. 보통 지령씨나 지도통신 관제사가 얘기하죠. 출발하세요 하고 이제 얘기해서 가는 거죠. 지령씨 아니면 지도통신이 그래서 뭐 지도통신 뭐 지도표로 가든지 가겠죠. 자, 서행 발리스랑 송수신 안테나를 구성되며 쉽게 말하면 차의 지상 장치죠. 차에다 이제 차상 장치를 보내주는 거죠. 서행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속화 구간 일반선인데 170km 이상 안전 표지란. 자, 그래서 운전관계 승무원이란 철도 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기관사, 기장, 장비운전원, 기관사와 부기관사. 그 다음에 열차 승무원. 열차에 승차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열차에 승차하는 모든 사람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승강장. 뭐 나머지는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얘기하는 데만 지금 30분이 걸렸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건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주 일회상 발생 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한다.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이게 내용 보면 다 알죠. 중지하라는 겁니다. 열차 내용 보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열차 운전 시행세칙에 유의했습니다. 이건 이제 열차 운전 시행세칙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죠. 별표가 엄청나게 많죠. 각자 뭐 ATC, ATS, ATP 구간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근무하는 여기 어떤 구간인지 그리고 현재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다 알 수가 있죠. 자, 운전관계 승무원의 배치 또는 생략. 자, 열차에는 당연히 승무원이 타겠죠. 기관사, 부기관사, 그 다음에 열차 승무원이 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좀 다시 설명하고요. 자, 서장 또는 본부장은 철도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되면 기관사를 제외한 열차 승무원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한다.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죠. 여기는 운전 작업 내규가 있죠. 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무선 전화기의 사용. 자, 쉽게 말하면 무전이죠. 어떤 경우에 무전을 하는 얘기죠.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있죠. 무전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무전을. 자, 이제 오늘 지금 메인 운전 하겠습니다. 자, 통치 정거장의 본선의 운전. 본선을 운전하는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여야 하며
열차 제어 장치에 ATC, ATS, ATP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제가 승인번호를 줍니다. 승인번호를 받아서 뭐 차단하고 가세요. 그래서 보통 차단하고 가죠. 차단하고 가다가 어떤 이제 역에 있으면 어떤 역까지 가서 그 역에서 열차를 뭐 타절시키든지 아니면 기교체를 하든지 이제 그런 방식들을 하죠. 열차에 이제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자, 밑에 나왔네요. 차단 열차 제어 장치 차단 운전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열차 제어 장치 고장. 아까 말한 ATC 고장, ATP 고장 고장났을 때. 그다음에 퇴행 운전이나 추진 운전하는 경우에 대외편 방식이나 전략법에 의한 운전법을 하는 경우에 그 밖에 필요한 사고나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 자, 열차 제어 장치는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가 해야 됩니다. 자, 차상 장치에 스톱이 되면 당연히 뜨겠죠. 그다음 지상 장치의 고장인 경우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 선로에 깔려 있는 게 고장인 경우 차상 장치의 고장인 경우 그다음에 지시속도를 넘겨 계속 운전하는 경우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열차의 운전 위치 열차 또는 군내 운전하는 차량은 운전 방향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한 얘기가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추진할 때, 그다음에 퇴행할 때. 추진 운전에는 쉽게 말하면 2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퇴행 운전할 때 구원 열차가 여기 있는데 구원 열차가 여기서 붙여서 버렸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견인해서 가겠죠. 견인해서. 자, 관통 제거. 여기 나왔네요. 자, 열차 또는 군용 차량은 관통 제동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동관 통기 불량차를 회송하기 위해서 연결하여 할 때는 제동관 통기 불량 차 그 차량 1차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근데 통기 불량 차를 회송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회송을 하는 게 상당히 불안정하겠죠. 그죠? 공기가 관통이 안 되는데 이걸 회송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열차 끌고 오다가 맨 뒤에 잘리고 간다는 얘기인데 얘가 잘려버려도 얘는 알 수가 없죠. 그냥 가서 가겠죠. 얘는 남겨지겠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공기 제동이 관통이 중요한 건데요. 열차의 조성은 가급적 최고속도와 같은 차량을 한다.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하고 공기관을 한 다음에 공기관통을 한다. 전기 연결기가 격체와 격체 사이에 전기 연결기가 연결되어 있죠. 한다. 다 보면 됩니다. 조성 완료. 공기 제동기 시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통전 시험 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통전 다 되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뒷표지 뒤에 빨간 불 붙여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 시간 10분 이전까지 모두 완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 번호를 받는다. 고. 자, 열차를 조성한 후에 각종 차량 연결 가부, 연결 제대로 됐는지, 차가 몇 개인지, 위치, 격리 등이 이 격리라는 건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격리 등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이상이 없나 보라는 얘기죠. 차량이 없으면 영무원 요약이 되는 거죠. 차량 해결 통지서 발송한다. 자, 열차 보낼 때 화물열차 보낼 때 이제 차량이 몇 량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제 그게 나와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차량 해결 통지서 차량을 해방하거나 연결에 대한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차가 중간에 이제 중간역에서 열차가 가다가 만약에 30량 깔고 가다가 중간에서 만약에 식량을 만약에 해방을 하든지 아니면 덧붙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조성이 바뀌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해통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사가 지가 끌고 가는 열차 그 뭐 차량에 뭐가 있는지 그 지가 알고 있어야 되죠. 조성 차수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견인 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열차장은 열차 길이죠. 총 열차 길입니다. 그리고 견인 정수는 열차가 끌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환산량을 보통 보죠. 환산량. 자, 그리고 최대 열차장은 전동 운행 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량률 1.0을 감한 걸로 한다. 자, 저 옛날에 얘기가 안 됐었는데 모든 역마다 자, 모든 역마다
큰 역은 모르지만 조그만 역은 선로가 되게 작거든요. 되게 작습니다. 그럼 도대체 작으면 이게 도대체 얘가 어떻게 이걸 다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보통 통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운행 구간 착발 선로 도착하고 나갈 때 통과는 상관이 없. 여기 보면 통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과. 이 조그만 간역은 조그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30량이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착발 선로가 아니죠. 통과죠. 통과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통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착발 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선을 1.0을 감은 것을 한다. 귀가차는 맨 앞에 연결한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차량의 맨 뒤에 완급차를 연결한다. 차선차는 맨 뒤에 연결한다. 열차의 연결 축수는 연결 축수에 대한 제동 축수의 비율이란다. 제동 축 비율이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동 축, 열차의 축, 열차 차축은요. 이게 바퀴가 있고요. 바퀴가 있고 이게 있죠. 얘는 차륜. 얘가 차축입니다. 차축. 기본적으로 모든 차는 모든 여객도 마찬가지. 여객 뭐 화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차축에는 모든 차량에는 다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달려있죠. 브레이크가 다 달려있죠. 브레이크가. 그죠? 그래서 제동축 비율이 연기어 축수에 대한 제동 축수잖아요. 이게 100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달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이거죠. 기본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도 차다 보니까 이거 한두 개가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고장이 났으니까 얘는 끌고 못 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 하나가 만약에 제동축이 만약에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열차가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100 미만인 경우는 별표 2에 따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동축 비율이 100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요게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두라는 얘기죠. 아, 야근을 하고 왔더니 피곤합니다. 여객 열차에 대한 차량의 연결. 자, 여객 열차를 화차로 연결했을 때 이거 당연한 거죠. 뭐 화차를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화차를 연결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객차의 앞쪽에 연결한답니다. 앞쪽에. 왜 앞쪽에 연결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뒤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여객 열차의 회송 객차를 연결할 경우에 이게 뭐냐면 회송 객차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열차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 이제 아무도 안 타는 빈 객차가 가는 거예요. 빈 객차가 딸려가는 거예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봤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맨 앞이나 맨 뒤에 연결한다. 발전차는 보통은 이제 이쪽에 있죠.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관차만 대가리만 왔다 갔다 붙이는 거죠. 차량의 적재. 차량의 화물 적재할 경우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량의 부담이 균등이 되도록 한다. 균등하게 해야 되죠. 균등하게. 예를 들어 차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큰 거 이만큼, 조그만 거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얘도 위험하죠. 이게 어떻게 넣어야겠어요? 큰 거, 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넣어야겠죠. 평형을 이렇게 균형 맞추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격리는 나중에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라는 뭐냐면 띠라는 얘기죠. 여기 위험물이 있으면 이 위험물이랑 기관차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객차가 있다 치면 객차랑 위험물 당연히 띄어야 될 겁니다. 터지면 얘만 터져야지 옆에 객차가 있어버리면 다 같이 죽잖아요. 다 같이 죽으면 안 되죠. 생겼다. 자, 전후 동력형 새마을 동차의 동력차 전도부와 다른 객차를 연결할 수 없다. 얘는 고정 편성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고정 편성인데 뭘 다른 걸 연결할까요? 회송 차량의 연결. 화물 열차의 회송 동차. 보세요. 회송 동차. 동력차예요. 회송 동차인데 얘는 동력차이지만 그냥 끌고 가는 거죠. 회송하는 부수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전동 동차, 쉽게 말하면 CDC 같은 거 그냥 뒤에 끌고 간다 보면 되겠네요. 그죠? 회송 객하차를 연결하는 경우에 맨 뒤에 연결해야 된다. 회생 차량으로 담아낼 경우에는 열차를 연결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웃긴 게 연결기가 파손되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자동기 시험을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하는데, 자, 시발력 당연히 하고요. 도중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제동자체의 차단 또는 복귀하는 경우, 구원열차를 연결하는 경우, 기획열차의 제동기상이 부서이다 하는 경우. 이게 좀 이게는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부사적인 거죠. 자, 열차가 이제 가죠. 가다가 뒤를 이제 쉽게 가면 이제 얘가 이제 A역이고 이제 B역이에요. 얘가 30량입니다. 끌고 이제 B역까지 갔어요. 근데 얘는 그냥 뒤에서 잘라만 주면 돼요. 그럼 얘는 제동을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차피 관통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 뒤에 열차를 또 추가시켜요. 그럼 당연히 열차가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뒤에 다시 이제 공기 압력계 해가지고 당연히 다시 관통을 해야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 대가리를 잘라서 요거를 붙여서 다시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대가리를 한번 자르면 당연히 다시 제동 당연히 시험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관차가 한번 잘리면 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요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도중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해방하는 경우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잘못 읽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공기자동기 시험. 화물열차 이외에는 차량 관련 대부분 차량 관련 합니다. 없으면 영무원이 하죠. 영무원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군발이 열차. 이제 군발이 열차가 건설 열차. 군발 열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화량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군발이 열차가 와요. 그럼 대가리를 자르죠. 대가리를 자르서 이제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붙여요. 다시 출발하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제동 시험은 저희 이제 수송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차량이 없잖아요. 공기장 당연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요 개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아무튼 저희가 합니다. 열차 승강문의 취급. 열차의 승강문은 열차의 정지에 닿으면 열고 닫아야 한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자동기 제동 감도한다. 45km 속도에서. 자, 열차가 이제 열차가 다 조성이 됐습니다. 화물열차가 출발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출발하다가 중간에 한번 속도를 줄여요. 찍 멈춰요. 그리고 다시 출발해요. 이 쉽게 말하면 제동 시험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제동 시험을 안 할 때도 있겠죠. 동열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 얘는 열차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교대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관사 2명이 부기관사, 기관사 당연히 상관없죠. 그리고 회송열차. 자, 회송열차가 왔어요. 회송열차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에 여기서 왔는데 이 회송열차가 그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만약에 회송열차가 와서 대가리를 잘라서 얘를 이쪽에 붙여서 일로 출발하면 당연히 다시 제동시험을 보겠지만 이미 얘가 올 때 제동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와갖고 대가리도 안 자르는데 다시 볼 필요가 없죠. 좋습니다. 열차의 운전. 열차의 운전은 미리 정한 시각 또는 순서에 따른다. 다만 각 화에 이동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제사 승인에 의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또는 일찍할 수 있다.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서 이게 운전 명령. 관제사의 명령이 운전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제사의 명령을 따르죠. 관제사의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운전 명령입니다. 자,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의 일찍 출발. 여객을 쉽게 말하면 화물열차죠. 화물열차는 그냥 빨리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회송열차도 빨리 보낼 수 있죠.
자, 운전 정리에 지장이 없는 전동 열차로서 5분 이내에 이제 출발.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난리가 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역에서는 난리가 나죠. 고객을 취급하는 역에서 5분 이내에 이제 출발. 관제사가 승인했다고 그걸 5분, 3분이나 2분 전에 출발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관제사도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어쩔 수 없이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역에서는 난리가 나죠. 여객 접선역에서 여객 결승을 위해서 지연 열차의 도착을 기다리는 경우는 늦게 출발할 수 있다. 늦게 출발할 수 있다. 다 관제사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관제사 지시에 의해서 열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늦게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열차의 5분 이내 일찍 출발은 관제사 승인 없이도 역전이 할 수 있다. 5분 이내 일찍 출발은 그냥 출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보면 되고요. 트롤이 사용 중에 있는 구간을 진입하는 열차는 일찍 출발 또는 조상 운전을 할 수 있다. 일찍 출발과 조상 운전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의미가 다르죠. 조상 운전은 계획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이아가 있는데 다이아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획적으로 그냥 변경한 겁니다. 근데 일찍 출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고일 수도 있고요. 고든 게 맞죠. 예정된 시간보다 뭐 아니면 특이한 일로 인해서 열차가 일찍 출발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제 신념에 의해서 이제 일찍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조상 운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시 운전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정시 운전 해야겠죠. 당연히 늦으면 회복 운전 해야겠죠. 열차가 도착 출발할 때는 이제 자동으로 엑스로이스에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이제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자, 도착 시간은 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차한대. 정해진 위치에. 출발은 진행을 개시한대. 통과 시각은 분역서의 중앙을, 그 다음에 고속선은 열차의 앞부분이 절대 표지를 통과한대. 통과입니다. 열차의 정차. 열차는 정거장 밖에서 정차할 수 없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열차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정차한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지가 신호가 현실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운전치역 특히 지정된 경우에, 이건 지정이랑 상관이 없죠.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선로 장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얘네가 폐색 신호가 고장났을 경우에, 신호기가 정지가 났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정거장 밖에는 보통 전철기 분기기가 없죠. 전철기가 없으니까 그건 없고, 신호기가 고장났든지 아니면 궤도 회로가 죽었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수자가 의료, 이거 다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열차나 정거장에 차량 접촉 한계 표지 안쪽에 정차해야 한다. 그죠? 보호받는 쪽. 근데 좀 다만 있어요. 반드시가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고 이게 다만 있으니까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차량 한계 안쪽에 반드시 정차해야 된다 하면 틀린 거죠. 제1량 4호부터 8호까지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서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킬 수 있다. 얘는 이거는 사고 발생한 경우나 사고 발생 우려는 이거는 이제 기관사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이때는 일단 멈춰야죠. 멈춘 다음에 이제 관제사의 지시나 아니면 역장한테 물어봐서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관제사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보면 되고요. 자, 열차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단선인 경우죠, 단선. 복선이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전체를 보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단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화랑대역을 다시 보면 얘 여기 있고 얘가 이제 광운대에서 와서 이렇게 오고 평로를 펼쳐서 이렇게 오면 둘 다 한꺼번에 장례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하게 오면 이제 속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먼저 보낼지.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늦은 거를 먼저 보내겠죠. 보통은 얘가 더 머니까 춘천에서 오니까 이제 얘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판단을 이제 내가 이제 로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온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직선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가 이제 얘가 안 멈춰요.
그럼 얘가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요. 그래서 앞에 아간 대로 측선이 자동으로 저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일로 빠져버리는 거야. 얘는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양쪽에 마찬가지로 얘도 오다가 이쪽에 앉아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빠져버리겠죠. 그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앉아 직선이나 탈선 선로 전환기, 탈선기. 탈선 선로 전환기나 탈선기는 아마 제가 봐서 현재는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는 역이 있으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진짜 바보 같은 방법이죠. 그다음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하는 경우에 자 유도 신호기죠. 유도 신호기. 자 신호기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유도 신호기라고 있습니다. 유도 신호기 뒤에 보면 이제 유도 신호기 나오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죠. 뭐. 아무튼 열차를 유도하여 진입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유도 신호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제가 청량리에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밑에 등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지예요. 신호기는 정지예요. 장내가 정지인데 얘가 불이 들어와요. 그럼 뭐야? 이 앞쪽에 열차가 누가 점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열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지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되는데 다만 유도 신호기 불이 들어와 버리면 천천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와라. 앞에 열차가 있지만 천천히 들어와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유혹.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행 열차. 그냥 기관사 하나만 올 때는 상관이 없다. 근데 단행 우리가 이제 열차 번호를 내둘 때 그게 단행인지 아닌지는 사실 조성을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보통 둘 다 막죠. 단행인지 모르죠. 그리고 열차 진입 선로의 출발 신호기 또는 정차 위치로부터 200m의 여유 거리가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신호기에 지나서 200m 정도 또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설마 가서 부딪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동일 방향으로 동시에 진입하는 열차 상방의 정차 위치나 선방하는 경우 상업 접촉되는 배선에서는 그 배선 정차 위치에서 100m 이상의 여유 거리가 있는 경우 동일 방향으로 열차가 두 개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엄청나게 큰 역이겠죠. 정차 위치를 지나서 진행할 때 100m에서 여유가 있는 경우 이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내 신호 25의 신호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그러니까 21호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열차가 중요하죠. 다 외워야 돼.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열차의 운전 방향 당연히 좌측으로 합니다. 근데 다른 메트로는 오른쪽이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들 읽어보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죠. 이 정거장과 정거장 외에 측선간을 운전하는 경우. 정거장 외에도 직선이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거장과 정거장 외에 정거장 외에 직선. 또 그런 게 있대요. 정거장 군에서는 왼쪽 오른쪽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선행열차 발견 시 당연히 이제 보면 되고 열차가 태행 운전하는 경우 열차는 태행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할 수가 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정지의 위치를 지나 정체했을 경우에 퇴행할 수 있는데 열차의 맨 뒤가 출발 신호를 벗어난 일반 열차 출발 신호를 완전히 벗어나면 이건 뭐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열차와 고속 열차 그리고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전동 열차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없지만 열차가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중간까지만 갔어요. 그럼 얘는 다시 지금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승인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거대로 하면 승인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원래 승인 없이 하게 되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 아마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도 자기가 임의로 밀진 않죠. 근데 사실 뭐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당해보면 또 난리 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이제 퇴행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퇴행 운전 원래 지나 정차하는 경우는 제, 잠깐 이걸 잠시 내용을 잠시 좀 더 볼까요? 정치 위치를 지나 정차한 경우. 아, 예, 맞네요. 그 요거들이라면은 좀만 지나가서 다시 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관제사 승인을 받고 아니면 관제사에서 물어보고 해야죠. 임의로 뒤를 비는 거는 관제사들이 정말 싫어하죠. 나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열차의 착발선 및 지정 운영 관제사는 고속선 역장은 일반선에 대해서 열차 운행에 착발 때는 통과선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된다. 보면 됩니다. 열차 감시 다 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보면 다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전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차 승무원은 이제 열차 전무죠. 여기 전무나 따라서 이제 정차 위치 보고 적정 여부 보고 뒷표지 확인하고 여기 타고 내리는 거 보고 자, 출발 시간이 현실됐으면 출발 시간이 현실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열차 출발합니다. 전동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뒤에서 보죠. 전동 차장이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못 볼 텐데 전동 차장이 뒤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차가 들어와요. 이제 PSD가 없는 경우는 열차가 들어와서 문을 연 걸 확인해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역을 끝 나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근데 PSD가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되죠. 머리 나가죠. 그때는 열차가 출발할 때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뒤에서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열차를 이걸 벗어날 때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게 돼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거 다 보면 다 내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도 뭐 그저 그런 거고요.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오늘 또 야근입니다. 야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